얼마 전 박성준 씨라는 분이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박 씨는 아침마다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신문을 보는 것이 하루의 소소한 행복이었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웅웅웅.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기기 쉽습니다. 박 씨도 아유, 피곤해서 그러나 보다 하며 출근을 서둘렀습니다. 그런데 이 소리는 그날만 들린 게 아니었습니다. 이틀 전에도 비슷한 증상이 있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희미한 두통까지 따라왔습니다. 멀리서 트럭이 지나가는 듯한 소리였죠. 귀에서 나는 이런 소리를 흔히 이명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대부분의 이명은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년 이후 갑자기 시작된 이명과 함께 두통이 동반된다면 뇌혈관 질환의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리는 박성준 씨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에도 혹시 귀에서 평소와 다른 소리가 들려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사실 귀에서 들리는 이상한 소리는 우리 몸, 그 중에서도 뇌혈관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경고를 제때 알아차리지 못하면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은 내 몸이 보내는 귀의 신호를 어떻게 구분하고 언제 병원을 찾아야 하는지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방법까지 모두 알게 되실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런 중요한 건강 정보를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사실 저에게도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찾아오곤 합니다. 몇 달 전 찾아온 63세 김미선 씨 역시 처음에는 별것 아닌 이명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가 그녀의 생명을 위협하는 뇌출혈의 첫 신호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김미선 씨의 사례를 시작으로 우리는 이제 이명의 4가지 위험 신호를 하나씩 살펴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도 스스로 몸이 보내는 위험 신호를 알아차릴 수 있는 눈이 트이실 겁니다. 자,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박성준 씨가 처음 귀에서 이상한 소리를 느낀 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웅웅거리던 소리는 점점 규칙적인 박동처럼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한 새벽, 베개에 머리를 대면 마치 심장이 귀에서 뛰는 듯한 쿵쿵거림이 더욱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혈압이 올라서 그런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이 소리는 불안한 마음을 키워갔습니다. 이처럼 귀에서 심장 박동과 비슷한 소리가 들리는 증상을 박동성 이명이라고 합니다. 심장 소리가 귓속에서 들리는 이 현상은 사실 우리 뇌혈관 건강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건강한 혈관은 혈액이 부드럽게 흐르면서 소음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혈관이 좁아지거나 비정상적인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면 혈류가 소용돌이치며 소음을 만들어냅니다. 좁아진 호스에 물을 세게 틀었을 때 휘익하는 소리가 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박성준 씨가 병원을 찾은 것은 증상이 시작된 지 약 3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의 아내가 인터넷에서 관련 정보를 찾아보던 중 이 증상이 뇌혈관과 관련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병원에서는 뇌 MRI 촬영을 권유했고 검사 결과 좌측 내경동맥 부위에 6크기의 뇌동맥류가 발견되었습니다. 다행히 수술을 통해 동맥류를 치료할 수 있었지만 만약 발견이 조금만 더 늦어졌다면 동맥류가 파열되어 지주막하 출혈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박동성 이명은 종종 이렇듯 뇌혈관 이상을 조기에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뇌동맥류뿐만 아니라 목의 경동맥 협착, 심장 판막 질환, 심부전, 심지어 갑상선 기능 이상이나 빈혈, 고혈압 등 다양한 원인으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히 50세 이상이면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혈관 질환의 위험 요소가 있다면 더욱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박동성 이명을 스스로 확인하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조용한 방에서 귀를 손으로 가볍게 막은 상태에서 심장 박동과 일치하는 쿵쿵 소리가 들리는지 들어보는 것입니다. 또 잠자리에 누워 베개에 머리를 댔을 때 소리가 더욱 선명해진다면 뇌혈관 검진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러나 모든 박동성 이명이 심각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스트레스나 피로, 일시적인 혈압 상승으로도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소리가 2주 이상 지속될 경우 반드시 전문의를 찾아 정밀 검사를 받아보는 것입니다. 특히나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혈관은 점점 노화되며 탄력을 잃고 약해지기 쉽습니다. 그만큼 이런 작은 신호 하나라도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실제로 저에게 찾아오는 환자분들 중에는 선생님, 처음엔 별거 아닌 줄 알았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뇌혈관은 한번 문제가 발생하면 회복이 어렵고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박동성 이명이라는 작은 신호가 결국 박성준 씨의 생명을 지켜준 것처럼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두 번째 경고 신호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날카롭고 높은 소리로 다가오는 신호입니다.
박성준 씨의 사례를 계기로 많은 환자분들이 저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는 또 다른 유형의 이명을 호소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귀에서 들리는 소리의 모양새가 전혀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날카롭고 높은 소리, 마치 전자기기에서 나는 삐 소리와 흡사한 소리를 말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경고 신호 고주파 이명입니다. 72세의 최영자 씨는 그중 한 분이셨습니다. 평소 고혈압 약을 복용하시며 큰 탈 없이 건강을 유지하고 계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두어 달 전부터 오른쪽 귀에서 높은 삐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가끔씩 들리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하루 종일 끊이지 않고 들렸습니다. 밤에는 더 심해져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날도 많았습니다. 처음 이비인후과를 찾았을 때 청력 검사는 정상이었고 의사 역시 나이 탓이라며 특별한 조치를 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영자 씨는 마음 한구석에 계속해서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70평생 단 한 번도 이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저를 찾아와 상담을 받으셨고 우리는 뇌 MRI 촬영을 진행했습니다. 검사 결과 놀랍게도 좌측 기저액 부위에 크지는 않지만 다수의 미세한 경색 소견이 확인되었습니다. 다행히 큰 증상은 없었지만 이 상태로 방치되었더라면 뇌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 될 뻔했습니다. 고주파 이명은 뇌혈관 문제 중에서도 특히 뇌경색의 전조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혈관이 좁아지면서 뇌의 청각 중추를 담당하는 부위나 청신경 주위 혈류가 불안정해질 때 신경세포들이 비정상적 신호를 만들어내면서 이런 높은 삐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이 소리는 대개 한쪽 귀에서 시작되고 조용한 공간일수록 더욱 또렷이 느껴집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나 피로가 심할 때 악화되는 경향도 흔히 보입니다. 이명을 일으키는 원인은 매우 다양합니다. 소음성 난청, 돌발성 난청, 메니에르병, 중이염 등 귀 자체의 문제가 원인인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감기나 이관 기능 장애로 인해 일시적으로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뇌혈관 질환과 연관된 고주파 이명은 대부분 이런 귀 질환과 조금 다른 특징을 가집니다. 그 차이를 구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평생 들어보지 못한 새롭고 날카로운 소리가 갑자기 시작되었다는 점입니다. 또 일주일 이상 지속되며 사라지지 않는 경우에는 반드시 뇌혈관 검사를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어지럼증, 두통, 기억력 저하, 보행장애 등의 신경학적 증상이 동반된다면 더욱 서둘러야 합니다. 최영자 씨의 경우처럼 신경학적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도 미세경색이 발견될 수 있으므로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65세 이상의 연령대라면 더욱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심장질환, 흡연 등 기존 혈관질환 위험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고주파 이명이 뇌혈관이 보내는 조용한 비상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비상벨을 무시하고 지나치면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만났던 환자분들 중 상당수가 이런 소리는 젊을 때 이어폰을 많이 들어서 생긴 것 같아서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라고 말씀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이명은 청년기의 소음 노출과는 무관하게 노년기에 새롭게 시작될 수 있으며 특히 뇌혈관 질환과 관련된 이명은 그렇게 설명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잠시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조용한 밤 모든 소음이 사라진 공간에서 높은 삐소리가 들린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그 소리가 갑자기 시작되었고 일주일 이상 지속된다면 이비인후과뿐 아니라 신경과 신경외과 등 뇌혈관 전문의를 찾아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둘째, 다른 신경학적 증상이 함께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검사가 필요합니다. 다행히 최영자 씨는 조기 진단 덕분에 항혈소판제 치료를 시작할 수 있었고 현재까지도 큰 합병증 없이 건강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작은 이명의 변화가 평생의 건강을 좌우할 수 있기에 조기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는 세 번째 경고 신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나타났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하는 간헐적 이명입니다. 이 신호는 더욱 교묘하고 예측이 어려워 많은 분들이 놓치기 쉽습니다. 이제 세 번째 신호, 간헐적 이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간헐적 이명은 귀에서 들리는 소리가 일정하지 않습니다. 들렸다 사라졌다를 반복하며 어떤 날은 하루에도 몇 번씩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지나치기 쉽습니다. 하지만 간헐적 이명은 뇌혈관 질환, 특히 일과성 뇌어혈 발작의 전조 증상일 가능성이 높아 반드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57세인 김성호 씨의 사례를 떠올리면 이 경고 신호의 위험성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김성호 씨는 중소기업의 영업부장으로 늘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 하루에 두세 번씩 왼쪽 귀에서 갑자기 웅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리는 대개 10분 정도 지속되다가 스스로 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스트레스가 심해서 생긴 현상이라고 넘겼습니다.
피곤하거나 커피를 많이 마신 날은 더 심해지는 듯한 느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3주가 지나면서 증상이 점점 빈번해졌습니다. 어느 날은 이명이 들릴 때 잠깐 어지럼증까지 느껴졌습니다. 불안해진 김성호 씨는 결국 저를 찾아왔습니다. 문진을 하던 중 김성호 씨는 최근 들어 순간적으로 말이 어눌해지거나 손끝이 저리는 느낌도 몇 번 경험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우리는 즉시 뇌 MRI와 혈관 조영술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검사 결과 좌측 척추동맥의 60% 이상의 협착이 발견되었습니다. 좁아진 혈관 때문에 일시적으로 뇌로 가는 혈류가 불안정해져 간헐적인 이명과 어지럼증, 언어장애 증상이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이는 전형적인 일과성 뇌어혈 발작의 초기 양상이었습니다. 다행히 혈관 확장 시술을 통해 혈류를 안정시키고 뇌경색으로 진행되는 것을 미리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일과성 뇌어혈 발작은 흔히 작은 뇌졸중이라 불립니다. 증상은 잠시 나타났다가 완전히 사라지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넘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방치하면 48시간 이내에 큰 뇌경색이 발생할 위험이 30%에 이릅니다. 따라서 간헐적 이명은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신호입니다. 간헐적 이명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소리가 일정하지 않고 예측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언제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 알 수 없습니다. 둘째, 어지럼증, 두통, 시야 흐림, 언어 장애, 손발 저림 등 신경학적 증상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50세 이상이면서 혈관 질환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 위험성이 더욱 커집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어차피 잠시 있다 사라지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지만 바로 그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증상이 사라지는 것은 오히려 혈관이 불안정하다는 증거입니다. 혈관 내에 작은 혈전이 생겼다가 자연히 녹으면서 증상이 사라지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상태가 반복되면 결국 큰 혈관이 완전히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간헐적 이명을 경험할 때 언제 병원을 찾아야 할까요? 첫째, 이명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하루에도 여러 차례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둘째, 이명 발생 시 다른 신경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입니다. 셋째, 기존의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심장질환 등을 앓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반드시 뇌혈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김성호 씨의 경우처럼 빠른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통해 큰 위기를 넘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단이 늦어지면 결과는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작은 경고음이 나를 살릴 수도 있고 무시하면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네 번째 신호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저주파 이명과 귀의 압박감, 뇌압 상승의 신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신호 역시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경고입니다. 이제 네 번째 신호, 저주파 이명과 귀의 압박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신호는 더욱 조용하고 은밀하게 다가오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를 단순한 귀 막힘 정도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뇌 속 압력이 높아지면서 나타나는 초기 경고일 수 있습니다. 69세의 이명수 씨 역시 그런 경우였습니다. 평소 건강검진에서도 큰 이상이 없었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전부터 오른쪽 귀에서 웅웅거리는 저주파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비행기 이착륙 시 귀가 막히는 것처럼 꽉 막힌 느낌도 함께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감기 기운이나 이관 장애 때문이겠거니 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코감기약을 복용했습니다. 그러나 증상은 오히려 점점 선명해졌습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날 때 두통이 동반되기 시작했고 몸을 숙이거나 기침을 할 때 두통이 심해지는 경험도 했습니다. 걱정이 된 이명수 씨는 결국 저를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뇌 MRI와 CT 촬영을 진행했고 검사 결과 우측 전두엽 부위에 작은 크기의 뇌출혈 소견이 발견되었습니다. 다행히 출혈량이 적어 수술 없이 약물 치료로 잘 관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명수 씨가 조금만 더 증상을 방치했더라면 출혈이 확대되어 생명까지 위협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저주파 이명은 높은 삐소리가 나는 고주파 이명과는 전혀 다른 느낌입니다. 대부분 환자분들은 이를 바다 파도 소리, 트럭 엔진 소리 혹은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와 비슷하다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귀 안이 꽉 막힌 듯한 압박감을 동반합니다. 이러한 느낌은 특히 뇌압 상승과 관련될 때 자주 나타납니다. 뇌 안에는 뇌척수액이라는 액체가 순환하고 있는데 뇌압이 올라가면 이 뇌척수액의 순환이 방해받습니다. 그러면 이 압력이 고스란히 뇌까지 전달되어 귀 안에 압박감을 주고 저주파 이명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뇌출혈, 뇌종양, 수두증 등 다양한 원인에서 뇌압이 상승할 수 있고 그 결과 귀에서 이런 이상 신호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명수 씨처럼 아침에 일어날 때 두통이 심하거나 기침이나 힘을 줄 때 두통이 악화되는 증상이 함께 나타난다면 뇌압 상승을 강하게 의심해야 합니다.
또한 시야가 흐려지거나 구토감이 반복될 때도 즉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뇌출혈이나 뇌종양이 발견될 경우에는 빠른 치료가 예후를 결정짓습니다. 물론 저주파 이명 역시 반드시 뇌질환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관 기능 장애, 중이염, 턱관절 장애, 근육 긴장 등에서도 비슷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혈압이 일시적으로 상승했을 때도 저주파 이명이 일시적으로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평소 감기 증상이나 알레르기 없이 갑자기 이런 귀 막힘과 저주파 이명이 시작되었다면 반드시 뇌혈관 문제를 고려해야 합니다.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감기 증상이 없고 귀의 통증이나 고름 같은 증상도 없다면 귀 자체보다는 뇌혈관이나 뇌암 문제를 의심해야 합니다. 특히 아침 두통, 기침 시 두통 악화, 시야 장애가 동반된다면 더욱 서둘러야 합니다. 60세 이상이면서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이 저주파 이명을 결코 가볍게 넘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뇌출혈 위험이 높아지는 나이대에서는 이 작은 이상 신호 하나가 평생의 건강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이명수 씨 역시 귀에서 들리는 그 작은 소리를 놓치지 않고 병원을 찾았기에 무사히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5번째 본론에서는 이 모든 이명 신호들을 종합해서 우리 몸이 보내는 뇌혈관 위기의 종합경고 신호에 대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작은 소리 하나에도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를 분명히 알게 되실 겁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박동성 이명, 고주파 이명, 간헐적 이명, 저주파 이명과 귀 압박감이라는 4가지 경고 신호를 살펴보았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4가지를 하나로 묶고 우리 몸이 보내는 뇌혈관 위기의 종합경고 신호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 여러분 스스로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더 정확하게 읽을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되실 것입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공통점은 갑작스럽게 시작된 변화입니다. 평생 들어본 적 없는 새로운 소리가 어느 날 문득 들리기 시작했다면 이는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 몸은 급격한 변화를 신호로 보냅니다. 뇌혈관이 좁아지거나 압력이 높아지거나 출혈이 발생하는 초기에는 대부분 통증보다 이렇게 미묘한 감각의 변화로 먼저 나타납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지속기간과 패턴입니다. 하루 이틀 정도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정도라면 큰 문제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이상 반복되거나 점점 빈도가 늘어나는 경우라면 반드시 경계해야 합니다. 박동성 이명이든 고주파 이명이든 혹은 간헐적 이명이든 일정 기간 지속되면서 강도가 세지는 경우가 특히 위험합니다. 세 번째는 나이에 따른 경계선입니다. 50세 이하에서는 대부분 이명 증상이 귀 질환이나 일시적인 기능 장애에서 기인합니다. 하지만 60세 이상에서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혈관 노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작은 혈류 장애나 압력 변화도 쉽게 발생하기 때문에 이 나이 이후에는 이명이라는 증상을 훨씬 더 예민하게 바라봐야 합니다. 네 번째는 기존 질환 유무입니다.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심장질환, 부정맥, 흡혈력 등 혈관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질환을 가지고 있다면 이명 증상이 뇌혈관 문제와 연결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이명과 함께 나타나는 두통, 어지럼증, 시야 흐림, 언어장애, 손발 저림 등의 증상도 반드시 함께 살펴야 할 징후입니다. 5번째는 귀 이외의 전신 증상 동반 여부입니다. 이명과 함께 두통이 심해지거나 기침 배변 시 머리가 아프거나 아침 두통이 반복된다면 뇌압 상승을 의심해야 합니다. 또 시야가 좁아지거나 흐려지는 증상, 말을 할 때 어눌해지는 증상, 손발에 마비감이 동반된다면 일과성 뇌어혈 발작 또는 뇌경색 초기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귀에서 나는 소리는 단순히 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몸 전체, 특히 뇌혈관이 보내는 비상신호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소리를 그냥 나이 들어서 생기는 일이라며 쉽게 넘긴다는 점입니다. 나이가 들어 귀가 예민해졌다고만 생각하고 병원을 찾지 않다가 큰 질병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실제로 저에게 찾아오는 환자분들 가운데 적지 않은 분들이 뇌출혈이나 뇌경색이 발생하기 수개월 전부터 이상한 이명 증상을 겪어왔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지나쳤다고 하십니다. 그러다 한순간 큰 사고를 겪고 나서야 그때 그 소리가 이미 몸의 마지막 경고였다는 사실을 깨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들을 보면 결국 우리 몸은 늘 신호를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신호를 알아듣느냐, 무시하느냐가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이 됩니다. 몸은 늘 말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목소리가 너무 작고 미묘해서 우리가 듣지 못할 뿐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며 혹시 지금 이 순간 자신의 귀소리에 집중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밤이 되어 모든 소음이 사라진 조용한 방 안에서 들리는 귀의 소리 하나가 내일의 건강을 지키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스스로 확인해 보시고 조금이라도 이상하다 싶으면 병원을 찾아 전문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이명이라는 작은 신호를 그냥 나이 탓으로 넘기지 않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내용을 정리하며 결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결론에서는 오늘 배운 내용을 다시 정리하고 여러분이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예방 습관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 여러분과 함께 우리 몸이 보내는 뇌혈관 질환의 마지막 경고 신호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박동성 이명, 고주파 이명, 간헐적 이명, 저주파 이명과 귀 압박감. 이 네 가지 신호들은 때로는 아주 미세하게, 때로는 불규칙하게 우리 몸 안에서 시작된 이상을 조용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가장 강조드리고 싶은 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명은 단순한 귀의 증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뇌혈관 건강이 거울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스스로 경고 신호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을 가지셨습니다. 심장 박동과 일치하는 박동성 이명이 들릴 때, 갑자기 시작된 높은 고주파 이명이 일주일 이상 지속될 때, 예측할 수 없이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간헐적 이명이 반복될 때, 낮은 저주파 소리와 함께 귀 압박감이 동반될 때, 그 어느 경우든 단순히 나이 탓이라며 넘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60세 이상이면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심장질환 등의 병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더욱더 예민하게 이 신호들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이명과 함께 두통, 어지럼증, 시야 흐림, 언어장애, 팔다리 저림 같은 증상이 동반된다면 더욱 서둘러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저는 수십 년간 뇌혈관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늘 느낍니다. 뇌혈관 질환은 조기 발견할수록 완치 가능성이 크게 높아진다는 사실을요. 작은 이상 신호에 조금만 더 귀 기울인다면 큰 수술 없이 약물 치료만으로 관리할 수 있는 환자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 신호를 놓치면 짧은 시간 안에 생명까지 위협받는 상황으로 빠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께 꼭 부탁드리고 싶은 한 가지 실천법이 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잠시 조용한 곳에서 자신의 귀에 집중해 보십시오. 평소와 다른 소리가 들리는지, 귀 안에 압박감이나 막힌 느낌이 없는지 가볍게 체크해 보시는 것입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조기 발견의 기회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나는 아무런 증상이 없으니까 괜찮겠지라고 안심하셨다면 그 생각도 잠시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증상이 없는 조용한 시기에도 정기적인 건강검진, 특히 뇌혈관 검진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책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은 이미 자신의 건강에 큰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십니다. 그 관심이 바로 건강한 노후의 가장 든든한 보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런 중요한 건강 정보를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가족과 친구분들께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더 많은 분들의 생명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심장마비 전에 나타나는 몸의 경고 신호들에 대해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건 역시 여러분과 가족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소중한 정보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영상 설명란 문구. 뇌혈관 질환은 우리 몸이 미리 보내는 작은 경고 신호를 통해 조기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귀에서 들리는 이명, 평소와 다른 소리, 압박감은 단순한 귀 문제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박동성 이명, 고주파 이명, 간헐적 이명, 저주파 이명과 귀 압박감이 각각 어떤 뇌혈관 이상과 연관되는지, 언제 병원을 찾아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립니다. 매일 밤 귀를 점검하는 작은 습관이 평생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가족과 지인들에게도 이 소중한 정보를 꼭 공유해 주세요.